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순찬이라고 합니다. 현재 7년차 교사입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매년 가르치는 과목은 다릅니다. 고학년일 때는 주로 수능을 중심으로 이제 가르치고 저학년일 때는 이제 내신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선생님들은 다 본인 교과 이외의 업무들을 갖고 있는데 저는 주로 진로와 진학,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은 대입이겠죠. 그쪽 관련 업무를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선생님이었던 분들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사실 수학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해보려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일단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을 잘 알아주셔서 그런지 그때 이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정말 2년 넘게 꾸준하게 저를 독려해 주셨거든요. 성적이 안 올라도. 그래서 그 덕에 공부를 정말 놓지 않고 성적 변화가 없더라도 놓지 않고 2, 3년 동안 계속 했던 것 같고 그 덕에 한번 이제 성취를 맛보게 됐고 아, 이렇게 꾸준히 하면 내가 못했던 것도 잘 할 수 있구나. 수학을 제일 못했는데 수학을 제일 잘하게 되는 그런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서 교사의 역할, 교사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교사 그리고 과목은 수학, 그래서 수학 교사를 많이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과외를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특성화고 학생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제 뭐 국영수 중심의 일반 과목을 공부해서 대학 진학을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취업이나 아니면 뭐 특수한 경우에는 대입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보통 취업을 많이 준비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학생이 수학을 왜 공부하게 되었을까 이런 좀 궁금함도 있고 이제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특성화고 학생이다 보니까 뭐 어려운 교재를 할 필요도 없고 정말 교과서 가지고서 이제 했었는데 처음에는 막 50점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학교 시험이. 근데 이제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교과서만 가지고서도 어렵지 않게 점수를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한 1, 2년 뒤에 100점을 맞았었는데 사실 뭐 그걸 통해서도 대학을 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그 학생에겐 평생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했던 건데 나도 이렇게 100 하면은 될 수 있구나. 그 친구는 이제 졸업 이후에 이제 유학도 가고 나름대로 좀 그 성취감을 갖고 재밌게 사는 것 같습니다. 교사가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율성이라고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좁은 범위에서의 자율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는 어떤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에 대해서 보통 이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 범위 내에서의 기획력이나 운영을 또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 수업을 내가 꾸려나가는 거고 내 담임 학급은 내가 이제 학급 운영 방침에 의해서 지도를 하는 거니까 그 점에선 자율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담임을 했을 때 이 학생들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와서 되게 많이 낯설고 친구 관계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쯤에 이제 벚꽃이 필 때 걔네들 데리고 나가서 벚꽃 구경 시켜주고 사진만 찍고 그러고 뭐 한강에서 피자 배달만 해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소소하게 내 학급이나 내 수업 내에서 할 수 있는 자율성 그런 노력들을 해야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수학 수업에서는 제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멘토, 조금 아직 부족한 학생을 멘티를 맺어가지고 멘토 멘티 수업을 하면서 내가 내 수업을 또 꾸려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물론 그게 고민이고 일이면 일이겠지만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좀 갇혀 사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기초 학문에 충실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떤 교과이든지 간에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성장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진로를 개발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본인이 충분히 겪어봐야 또 이후에 본인이 이제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 그런 지도를 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런 거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이제 기초 학력이 돼야 또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고 교사가 될 수 있는 커리어 패스를 밟을 수가 있겠죠. 그런 점도 이제 유의해야 되겠고요. 자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좀 내성적이고 앞에서 말도 못하는데 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과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완벽한 상태에서 교사가 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교사가 되는 거고, 교사가 되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경험하고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꼭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사가 갖고 있어야 되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발견하시고 그 강점을 이제 키우는 방향으로 대학생활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으면 이제 생명공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죽으면 죽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위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한테 잊혀지지 않고 그들이 저의 어떤 가르침이나 얘기들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가치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지금 접촉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것, 그 사람에겐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것, 그런 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고 졸업생들이 찾아와주고 연락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교사로서 힘든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제일 잘해야 되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학생들에게 고루 관심을 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이쁘고 누가 안 이쁘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사실 교사에게 도움을 잘 구하고 표현을 잘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말 안 하고 본인이 지금 처한 문제 상황을 감추는 아이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도움을 구하는 학생들은 도움을 주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말없이 지내고 교실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애들이 사실 더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학생들을 자극하고 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캐치를 하고 또 아무 생각이 없다면 무슨 생각이라든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새로운 자극과 동력 그런 측면에서 여러 학생들을 독려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섞여 있고 좋아하는 학생, 싫어하는 학생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미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고 그 성취를 이룬 걸 바탕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란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저는 대학 생활 하면서 어떤 교사가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빨리 어떻게 잘 교사가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보려고 했고 뭐 단순히 그게 교육이나 수학 이런 거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여러 삶의 경험들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지금 많은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 전달 사항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서 조회에 들어가고 수업 시간표 확인해서 수업에 들어가고 보통 이제 선생님들마다 다르겠는데 적으면 하루에 2-3개 많으면 4-5개 정도 이제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강 시간에는 이제 수업 준비나 기타 본인이 하는 업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진로 진학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례 시간에 맞춰서 또 이제 종례 전달상 하고 방과후 수업이 있는 기간에는 방과후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께서 이제 꾸준히 독려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그 이제 독려를 구체적으로 해주셨던 어떤 멘트가 성적은 바로 이렇게 이 피라미드 형태, 비탈길 형태로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요 구간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해서 다시 돌아가고 이거를 이제 무한 반복한다. 근데 어느 순간 점프를 경험하니까 그때까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2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2년 동안 변화가 없었는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 한 번의 계단, 첫 번째 계단을 경험하니까 그게 제 인생의 평생 자산이 되더라고요. 어떤 걸 새롭게 시도할 때마다 내가 이걸 못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내가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그런 삶의 태도를 길러주는 게 또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수학을 잘하고 뭐 성적을 높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꾸준함, 그 꾸준함을 통해서 얻는 성취감을 꼭 느끼고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항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하게 뭔가를 해나가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이랑 중등 나뉘는데요. 이제 교육계에서는 이제 중등이 중고등학교를 중등이라고 부릅니다. 초등교사는 이제 보통 교대를 가서 이제 교원 자격증을 받고 거기서 이제 초등 임용 시험을 보게 되겠고요. 이제 중등은 사범대를 가서 교원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범대가 아닌 일반대에서 교직 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이수를 해서 졸업을 하거나 해도 같은 종류의 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격증이 있으면 이제 중등 임용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고 사립시험, 사립 자체 채용이나 위탁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범대가 아니어도 교직 이수나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사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걱정은 사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다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사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사도 줄어들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사가 그대로 줄어드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과거에는 막 한 학급에 40~50명이 있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선진국처럼 20명, 10명대 이렇게까지도 점점 변해가고 있고, 그렇게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학생도 좋고 교원 수급도 지금보다 안정적일 수도 있겠죠. 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해라 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어떤 지식 전달자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관점에서 교사가 갖춰야 될 역량 같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중고등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대학생이면 여러 가지 대활동이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무엇만이 절대적인 자질이고 역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만의 역량, 자신만의 교직관,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